바론 앤 케니의 3단계 회귀 분석과 소벨 테스트 하는 부분을 SPSS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 영상에서 바론 앤 케니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에 의한 매개효과 분석은요. 자, 바론 앤 케니의 방법, 그러니까 BK 접근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의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개수의 유의도를 파악을 해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BK 접근법의 한계점이요.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BK도 서벨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유의성을 확인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에 의한 매개효과 분석을 하게 되면요. 자, 세 번의 회귀 분석과 그다음 서벨 테스트로 이루어지는데, 자, 일단 모델 1에서요. 즉 x가 y에 영향을 줍니다. 그 모델 1에서 y가 종속 변수고 x가 독립 변수. 이렇게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 계수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귀 분석은요. 자, x가 y에 영향을 주고 x가 m을 거쳐 y에 영향을 주는데 두 번째 회귀 분석은 x를 독립 변수로 놓고 자, m을 종속 변수로 놓은 상황에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 계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의 경우에는요. x와 m을 독립 변수로 놓고 y를 종속 변수로 놓은 상태에서 이 계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C-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이 계수 b는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고 B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A 곱하기 B라는 간접 효과를 동시에 산출한 게 아니죠. 그래서 4단계는 실제 이 2단계와 3단계에서 얻은 즉 이 계수 A와 B, 비표준화 이 계수하고요. 표준 오차값을 이제 가지고 서벨 테스트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에서 이 C와 A가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되고요. 3단계에서 B가 유의하면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C-가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럼 완전 매개.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럼 이제 부분 매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y에 영향을 줄 때요. 이 회귀계수 c 1단계에서 산출된 회귀계수 c는요. 어,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즉 y에 대한 x의 총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계수 c-는요. 이 매개 모델 하에서의 이 회귀계수 c-는 m을 통제한 상황에서 x가 y에 영향을 주죠. 즉 y에 대한 x의 직접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계수 a 곱하기 회귀계수 b 즉 이거는 x가 m을 거쳐서 y에 영향을 주죠. 이거는 y에 대한 x의 간접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효과인 c 이퀄 x가 y에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 c 다시 플러스 간접 효과 a 곱하기 b 즉 c 이퀄을 c 다시 플러스 a 곱하기 b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개효과 모델에서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이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완전 매개. 그리고 C-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B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부분 매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K 접근법은 이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이제 검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개 효과를 직접 검증하지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검증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제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낸 케니도요, 이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서벨 테스트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벨 테스트가 뭐냐? A 곱하기 매개 효과가 A 곱하기 B죠. 이것의 통계적인 유의도, 즉 귀무가설은 A 곱하기 B는 0이다. 이걸 검증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을 기각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매개 변수의 간접 효과의 크기를 간접 효과의 표준 오차로 이제 나눈 값을 가지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요, 소벨 테스트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스트래핑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벨 테스트의 경우에는 A 곱하기 B가 정규 분포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통계적 검정력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즉 소벨 테스트를 해서 정규 분포 A 곱하기 B가 정규 분포를 하려면 최소한 1000개 이상의 표본인 크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00개 이상의 표본을 가지고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소벨 테스트보다는 이제 부스트래핑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스트래핑이라는 게 뭐냐? 이건 이제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재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는 표본이 있다라 모집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100개의 표본을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걸 만들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100개, 또 100개, 또 100개 이런 식으로 모집단에서 계속 이제 표본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과 표본들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정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제 모집단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샘플을 뽑기가 어렵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표본을 이제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어진 데이터셋 자체를 원래 모집단을 대표하는 독립 표본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로부터 중복을 허용하면서 무작위로 재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의 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각각의 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그 매개 효과 분석에서 이 부스트래핑 하게 되면요. 이 매개 효과의 신뢰 구간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개 효과를 검증한 논문에서는 최근에는요. 바로넨 케니 방법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서 이제 부스트래핑을 사용을 할 때는요. 일단 모집단에서 n개 크기의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1단계에서 이 추출한 이 표본에서요. 또 똑같이 n 크기의 표본과 대체할 수 있는 n 크기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 표본에서 통계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자체를 2000번에서 5000번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00개 통계치, 예를 들어서 매개 효과를 우리가 검증을 한다면 그 매개 효과 개수를요. 가장 낮은 값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매개 효과의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샘플 이게 표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스 10개, 10개 중에서 x와 m, y 값,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와 뭐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 이런 값들을 산출해 가지고 a 개수와 b의 개수, 그다음 a 곱하기 b 이걸 이제 산출해 낸 거죠. 그리고 이 오리지널 샘플에서 중복으로 허용한 무작위 이제 재추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부스트랩 샘플 1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와 8이 중복으로 이제 뽑혔고요. 보게 되면은 자, 7과 10이 없네요. 그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추출을 했죠. 표본 재추출을 했죠. 이게 부스트랩 샘플 1입니다. 여기에서 A, B 값을 또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중복을 허용한 무작위 재추출을 하니까 자, 8과 자, 10이 중복으로 추출이 됐고 1과 9가 없는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또 A와 B와 AB 값 이걸 또 산출하게 됩니다. 이게 부스트랩 샘플 2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스트랩 샘플을요. 2000개에서 5000개를 이제 검증해 가지고 돌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신뢰 구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x, 자, 종속 변수 y, 매개 변수 m 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부스트랩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A와 B의 간접 효과, 즉 A 곱하기 B의 추정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5000번의 부스트랩을 반복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자, 반복 계산된 A와 B, A 곱하기 B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95% 이제 신뢰 구간이 제시가 되는데
이 95% 신뢰 구간 자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봅니다. 즉 A 곱하기 B가 평균값이 0.2고 자, 표준 편차 0.03 그리고 95% 신뢰 구간의 하한이 0.14고 상한이 0.26이다. 신뢰 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자, 이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기효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강의안을 통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SPSS를 직접 이렇게 돌려서 매기효과를 좀 분석해보는 형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파일은요. 제가 car.sav 파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바로넨 케니의 접근법과 자, 소벨 테스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독립 변수 x는 배기량이고요.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연비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회귀 분석 1단계는 뭐였죠? 1단계는 자, 모델 1에서요. 배기량이 연비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회귀계수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모델 두 번째. 자, 이렇게 매개 변수까지 포함된 이 모델에서 회귀 분석 자, 2단계는 자, 독립 변수가 배기량이고 무게가 종속 변수인 상황에서 회귀계수 2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 3단계에서는요. 3단계는 자, 독립 변수 배기량 자, 독립 변수가 배기량과 자, 무게고요. 종속 변수가 연비인 상황에서 이 계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 C-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제 부분 매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4단계는 뭐냐? 자, 2단계와 3단계에서 우리가 산출했던 자, 이 A 값과 이 B 값의 비표준화 계수, 그 다음에 A와 B의 자, 표준 오차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 소벨 테스트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A와 B의 자, 유의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해 볼 건데요. 우선 그 1단계를 우리가 영상에서 해 볼 겁니다. 자, 독립 변수 배기량, 종속 변수 연비, 자, 매개 변수 무게입니다. 먼저 1단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SPSS를 실행을 해 가지고요. 자, car.sav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자, 분석 들어가서 회귀 분석 들어가서 이제 선형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종속 변수를 연비로 놓고 독립 변수를 배기량으로 한 다음에 자,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노바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수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노바는 이제 이 회귀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유의 확률 자체가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요. 아,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수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비표준화 계수 이 값이 우리가 이제 이 회귀계수 C라고 보면 되겠죠. 자, 보면은 유의 확률이 자 0.05보다 적죠. 뭐 0.01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이 회귀계수 이 C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배기량이 자 1만큼 늘어날 때 연비는 마이너스 0.041만큼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배기량이 늘어나면 확실히 연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사실은 우리는 1단계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2단계 이제 회귀 모형을 좀 해봐야 되겠죠. 2단계 모형. 2단계는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배기량을 독립 변수로 놓고요. 자, 매개 변수인 무게를 종속 변수로 놓은 상태에서 계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종속 변수의 무게를 놓고요. 자, 독립 변수의 이제 배기량을 놓는 것이죠. 자, 이거 보니까 이 아노바 이 분산 분석 이거는 회귀 모형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회귀 모형을 보니까 유의 확률 0.01에서
0.05보다 적고 그러니까 이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 기각되고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표준화 계수값 이게 이 계수 A 값이죠. 보니까 마찬가지로 0.05보다 더 적으니까요. 이 비표준화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표준화 계수 이 값과 이 표준 오차값을 잘 기억하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소벨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단계는 자, 이제 그 회귀 모형에서 연비를 정속 변수로 놓고 배기량과 무게를 이제 독립 변수로 놓은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자, 정속 변수의 연비 이동시키고요. 독립 변수의 이제 배기량과 무게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 회귀 분석을 좀 보게 되면 아노바 분석이 유효확률이 0.01보다 적으니까 자, 유효확률 0.01. 그래서 이제 귀무가서 기각되고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배기량 자체의 이 비표준화 계수값은 C 다시 값이고요. 자, 무게 나와 있는 이 비표준화 계수값은 이 B 값이죠. 보게 되면 이 C 다시 값 보니까 유효확률이 0.05보다 커버리죠. 자, 그래서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즉 직접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다음 이 B값은 유효확률이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표준화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효과는 없는 상태에서 자 간접 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완전 매개로 볼 수 있는데 간접 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 자체를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와 있는 이 그 A의 그 비표준화 계수값과 표준 오차값 그리고 B의 이 비표준화 계수값과 표준 오차값을 가지고 우리 이제 소벨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단계에서요. 이렇게 이제 비표준화 계수값을 활용해 가지고 A와 B의 비표준화 계수값 그리고 표준 오차값 이걸 통해 가지고 소벨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프리처 교수의 소벨 캘큘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A값, B값, A와 B의 표준 오차값 0.007, 마이너스 3.351, 그 다음에 0.001, 1.164 이걸 입력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다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들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 A와 B 자체 보니까 그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라는 자,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A 곱하기 B가 0이 아니구나. 즉 무게가 배기량과 연비 사이에서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즉 간접 효과가 존재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서벨 테스트 하고요. 아루이안 테스트, 그다음 구맨 테스트들이 있는데 서벨 테스트 자체는 이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간접 효과 A 곱하기 B와 표준 오차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유의성을 평가를 하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소벨 테스트는 항상 공격을 받는 게 이 간접 효과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만 이제 유효한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1000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한계점이 있었죠. 그래서 비정규 분포일 때는 통계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RON 테스트는요. 서벨 테스트의 확장형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서벨 테스트와 유사하지만 표준 오차를 계산할 때 분산의 추가항을 고려해서 검정 통계량을 보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벨 테스트보다 더 정확한 간접 효과 추정을 제공을 하긴 하지만 정규성을 가정하니까 데이터가 비정규 분포일 때는 좀 제한이 있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부분에 대해서요. SPSS를 가지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PSS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SS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파일 카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습 파일 불러왔고요. 자, 불러와 보니까 먼저 변수를 보니까 모델, 연비, 실린더, 배기량, 마력. 자, 기업이 무게, 변속기, 기어. 자, 상호작용항이 있네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배기량, 독립 변수는 이제 배기량이고요. 종속 변수는 연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가 이제 그 매개 변수였죠. 자, 그래서 바로넨 케니에 일단 3단계 회귀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자, 독립 변수인 배기량이 종속 변수인 연비에 영향을 주는 회귀계수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죠. 자, 분석에서요. 자, 회귀 분석에서 선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종속 변수에 자, 연비를 놓고요. 독립 변수에 배기량을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모형 요약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배기량과 연비의 상관관계가 0.84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71.8%네요. 즉, 배기량이 연비 분산의 설명력, 연비 분산을 71.8%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노바 분석은 이 회귀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보는 거였죠. 자,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이제 그 계수값을 보니까요. 자, C 계수값을 보니까 자, 마이너스 0.041인데요. T 값이 마이너스 8.747 충분히 큰 값이네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계수값, 이 비표준화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1만큼 늘어나면 연비는 마이너스 0.041만큼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 두 번째 분석을 해보죠. 두 번째는 이제 독립 변수와 이제 매개 변수, 즉 배기량을 독립 변수로 놓고 매개 변수인 자, 무게를 이제 종속 변수로 놓고 2단계 회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회귀 분석에서 선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요. 자, 독립 변수는 배기량 그대로고요. 자, 무게가 자, 종속 변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자, 상관관계도 높고 설명력도 좋습니다. 배기량과 무게 상관관계가 0.888, 배기량이 무게 분산의 78.9%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노바 이건 이제 모형의 적합성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배기량이 무게에 영향을 주는 이 회귀계수 A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보니까요. 자, 비표준화 계수값이 0.007이죠. T 값이 10.576으로 매우 큰 값입니다. 유의 확률 0.05보다 적죠. 자, 그래서 이 비표준화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1만큼 늘어나면 무게가 0.007만큼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소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A와 이 표준 오차, A의 표준 오차값 0.007, 0.001 이 값은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회귀 분석은 자, 독립 변수인 배기량과 매개 변수인 무게, 이 배기량과 무게를 3단계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독립 변수로 놓고 연비를 종속 변수로 놓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 보니까 자, 독립 변수의 자, 배기량과 무게를 독립 변수로 놓고요. 자, 종속 변수의 연비를 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모양 요약본이 나오죠.
자, 그래서 배기량과 무게와 자, 그 연비의 상관관계가 0.884 그리고 무게와 배기량이 연비 분산의 78.1%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보니까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연비에 영향을 주는 이 C 다시 값을 보니까요. 마이너스 0.018인데 T 값이 마이너스 1.929 작은 값이죠. 그래서 유의 확률 0.064니까 0.05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비표준화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가 연비로 가는 이 회계계수 B 값이 마이너스 3.351 그리고 이제 T 값이 마이너스 2.878 1.96보다 큽니다. 절대값이. 그래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비표준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B값과 표준오차 이 SE B값을 알아둬야 되죠. 우리 서빌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비표준화 계수값 마이너스 3.351이었고요. 자, 그리고 B의 표준 오차값이 1.164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3단계 회기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일단 1단계의 C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요. 그 다음 2단계의 회기계수 A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황에서 3단계에서 C-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B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으로는 일단 완전 매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다만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이제 서벨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야 됩니다. 자, 구글 들어가 가지고요. 자, 프리처 교수의 자, 소벨 캘큘레이터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나타나는데요. 자, 캘큘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뜨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다양한 계산기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소벨 테스트 캘큘레이터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그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계수 A, B값, A의 표준 오차값, B의 표준 오차값이었죠. 아까 A의 그 비표준화 계수값이 0.007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의 비표준화 값이 마이너스 3.351이었고요. 그 다음에 A의 표준 오차값이 0.001 그리고 이제 B의 표준 오차값이 1.164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캘큘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자, 서벨 테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P 값이 자, 0.05보다 적습니다. 귀무가설은 A 곱하기 B가 0이다. 즉 간접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귀무가설인데 자,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서 A 곱하기 B는 자, 0이 아니다. 즉 A 곱하기 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간접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배기량과 연비 사이에서 자, 매개 효과 매개 분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배기량에서 연비로 가는 자, 간접 효과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